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떨어졌냐, 그런 얘기 몇 가지 이유 있거든요. 크게 한 3가지에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마티우스 도프너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꿈꾸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 산업들과 우리가 이런 일론 머스크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ETF가 있는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3.41%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뭐 G2 전기차도 1.61, S&P 500은 올랐죠. 나스닥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필반나도 그냥 다들 조금씩 떨어지거나 오르기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떨어졌어요. 3.41%. 그래서 조금 투자자 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TL이 3% 떨어졌고, 뭐 기아디, EV에너지, 강봉리튬, 뭐 다 주요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이렇게 드러눌러 한 2~3달 이렇게 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3달 이쪽으로 드러눌러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갈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젤렌스키가 지금 돈바스 지역 중립국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도 그 아래쪽 흑해 연안 지역 그쪽을 원하는 것 같고, 젤렌스키도 돈바스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5차 협상, 평화 협상 개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돈바스 지역이 이쪽이에요. 동부 해안가 쪽. 그래서 이쪽을 솔직히 이렇게 먹으면은 흑해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내륙 국가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업적으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출하고 수입하려면은 그래도 배에 실어서 수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직은 협정을 하겠지만 러시아가 확실히 주장하는 거는 이쪽 돈바스 지역을 먹으려고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치레, 푸틴의 체면치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왜 여기서 터키가 그렇게 부상하냐, 터키가 왜 이렇게 뜨냐 보시면은, 평화협정에 터키는 왜 끼어서 하냐,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흑해 연안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흑해를 가장 러시아랑 공유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좀 친합니다. 친하다고 해야죠. 흑해를 공유해서 쓰고 있어서 러시아랑 이런저런 공조도 많이 하고 친한 입장이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터키에 대해서도, 터키도 아제르바이잔이랑 터키랑은 둘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 아르메니아가 껴있어서, 아르메니아는 또 러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껄끄럽다. 여기를 원래 이렇게 통합하려고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도 있고요. 터키의 계획, 꿈이 뭐냐? 아제르바이잔 여기 통일하고,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예전 투르크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그 영광을 되찾는 게 터키의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 중앙아시아에서 터키의 목표가 그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해 안 하려고 하려면 러시아랑 또 친하게 지내야겠죠. 러시아가 또 이렇게 뭉치려고 하면은, 또 반발을 하면은 뭉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협상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서 결국은 협상을 하다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전쟁 위기가 앞으로도 있으니까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못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은 여기서 또 1억 달러 추가 지원하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피해를 보지만 폴란드, 뭐 발트 3국 이쪽은 미군을 더 배치를 해서 미군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나토군이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미국 입장은 더 좋아졌다. 그리고 독일에 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암호화폐가 기부가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은 4차 산업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4차 산업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 다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신식 건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은 이제 4차 산업 스마트 시티로 더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공장을 이제 가동을 못한대요. 상하이가 지금 폐쇄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28일부터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상하이 봉쇄 때문에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봉쇄한 뒤 검사를 하고 이제 결정을 또 할 거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테슬라 기가 상하이 공장이 중단됐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2천만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지금 봉쇄되고, 거기에 이제 지하철 버스도 이제 중단됐으니까 뭐 출근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공장이 또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결국 CATL이나 비아디나 이런 회사들도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악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또 중국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배송이 안 되니까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은 많은데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굶는 사람들은 또 많아진다. 왜냐하면 이 배송이 차질이 생기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걱정.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일이 또 겹쳤잖아요. 중국은 또 여객기가 며칠 전에 추락을 해서 전원 사망하셨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악재들도 있어서 결국은 중국이 계속 중국 주식만 유독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전쟁인데 중국이 러시아랑 친하잖아요. 러시아랑 친하니까 패닉셀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러시아랑 친하니까 또 중국이 뭐 대만 침공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를 도와서 중국도 제재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외 투자자들은 돈을 빼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12조 8,400억 이렇게 돈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돈이 어디로 가냐, 그래도 가장 안전한 달러나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나토가 또 참전하면은 더 전쟁이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안전 자산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질 때, 위기가 있을 때 결국 안전 자산을 더 챙기려고 한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장이 오르는 거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한국, 뭐 중국 이런 데는 결국 그 돈이 빠져서 다 미국으로 들어간다. 달러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도 원유를 늘리려고 했는데, 생산을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 예멘 반군으로 사우디도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이 또 차질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또 겹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원자재, 니켈이나 코발트, 리튬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오르고, 반도체도 지금 잘 생산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게 다 겹치면서 전기차 가격 인상도 오고 전기차 공급이 또 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공장 중단도 되면서 이익이 좀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ETF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석유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가스와 그 다음에 원자재 시대가 오는 겁니다. 원자재는 특히나 가스나 석유보다 더욱더 매장량이 편중돼 있어요. 편중돼 있다는 거면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뭐 중국, 미국, 브라질, 뭐 짐바브웨 이렇게 리튬도 이렇게 몰아져 있고, 니켈도 뭐 인도네시아, 뭐 남미 뭐 이런 데로 니켈도 많이 몰려 있고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가고,
조금만 공급 차질이 있으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석유나 가스보다 더 제한적이에요. 이게 나오는 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다. 이래서 중국 주식이 많이 못 오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방이랑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뭐 이쪽으로 제3세계 국가들이 뭉쳐서 서방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봉쇄로 가면은, 서로 세국 정책 하면은 결국은 갈라지지 않을까, 통합이 안 되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4차 산업 시대에서는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얘네들이 지금 뭐 러시아 루블화 결제나 아니면 위안화 결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가격은 달러입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미국이랑 탈달러화 하면서 멀어진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은 비트코인 위에 가상화폐, 그 다음에 가상 디지털 달러, 여기로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통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도 당하고, 격리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못 돌아다녔잖아요. 이동 제한도 걸리고, 모임 제한도 걸리면서 많이 못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QR코드든 인터넷 쇼핑이든 뭐 쿠팡 이런 데든 아니면은 메타버스든, 이런 인터넷으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뭐 우리나라 국내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사람들이랑 더 연결이 됐다. 더 통합이 됐다. 통합의 시대가 돼버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신세계 질서, 그 다음에 통합주의,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왜 차이나 전기차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해드려야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독일에서 마티우스 도프너랑 인터뷰를 했대요. 그 내용을 다 해드리진 못하고 몇 개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죠. 전망, 미래 전망,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도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테슬라에 투자를 하냐? 테슬라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 기술주,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데를 투자를 하는 거겠죠. 4차 산업을 핵심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마티우스 도프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래에 대해서 전쟁이 날 거를 예상했냐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도 예상을 못했대요. 이렇게 푸틴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할지는 몰랐대요. 지금 세대에는 전쟁보다는 오히려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이득이 갈 텐데, 굳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전쟁을 했을까 좀 나는 의문이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자기는 물리학적 관점으로 세상을 본대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것이든 다 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철학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원자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원자력 폐쇄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원자력 발전소는 향후에 우리가 뭐 자연재해가 없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꼭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뭐 전기시대나 아니면은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게, 더 원활히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에너지 자립이 중요한데,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원전 발전소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소형 원전으로 나오면서 대형 원전보다 1000분의 1 위험성이 줄어드는 원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의 중요성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도프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러시아랑 중국이 스타링크 위성을 목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없애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러시아랑 중국이 그렇게 위성을 목표로
쏠 수도 없다. 우리는 2000개가 넘는 위성을 갖고 있고 지금 매주 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쏠 테면 써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쏠 테면 쏴봐. 우리는 엄청 많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라는 이 있잖아요. 테슬라 로봇을 옵티머스라고 하거든요. 옵티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옵티머스를 이족 보행으로 했냐, 다리가 4개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머스크한테. 근데 머스크는 4발은 좋고 2발은 나쁩니다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테슬라 로봇이 인간의 이런 뭐라고 해야지, 허드렛 일이나 인간의 일을 도우면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계단을 오르거나 문을 열거나 그런 거는 다 인간 친화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들이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룰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이 다 조성됐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로봇도 인간과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족 보행을 하고 인간처럼 이렇게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밀접하게 인간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은 인간이랑 똑같이 생겨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인간이랑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곧 나올 거라고 계속 약을 팔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AI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클라우딩,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ETF도 결국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우리가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살짝 올랐다 떨어졌죠.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터도 ETF도 길게 보면은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런 AI 시대,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휴대폰 이런 저장하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도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뉴럴링크라고 해서 뇌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사업을 왜 하냐, 이렇게 도프너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뇌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제일 초기 단계에서는 결국은 어디 마비환자들이 뭐 로봇 팔을 가져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로봇 다리를 가져서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마비환자들이 그냥 자기의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더 크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AI와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의식과 컴퓨터가 바로바로 연결되고 통신을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 시대를 예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AI를 우리 뇌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뉴럴링크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도프너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AI 시대에 지금 옵티머스가 화성을 방문뿐만 아니라 화성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이 나오면은 세상을 바꾸지 않을 거냐. 그리고 터미네이처럼 변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고 인간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머스크한테 물어봤는데, 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AI와 로봇에 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왜냐하면은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해로울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가 지금 이거 인수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더 나은 시연을 한다고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에는 스타쉽 얘기했잖아요. 스타쉽을 이거 왜 날리냐. 이거를 날렸다가 다시 또 착륙시키잖아요. 이 기술을 화성 갈 때만 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스타쉽을 결국은 화성 갈 때도 쓰겠지만 이 기술은 일단은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빠르게 이동하는 대륙간 이동 수단으로 쓸 것이다 하면은 지구 반대편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LA까지 30분에 가는 겁니다. 스타쉽 이걸 타면. 근데 뭐 소음이 커서 먼 바다에 이렇게 착륙할 수 있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스타쉽을 하는 거는 대륙 간의 신속한 이동, 이거를
개척을 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 이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화성이다, 화성이나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럴링크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을 했네요. 뇌 손상, 척추 손상 이런 입은 사람들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뉴럴링크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프너가 이걸 물어봤어요. 인간의 뇌를 복사해서, 돈 복사가 아니고 뇌를 복사해서 옵티머스에게 넣을 수 있냐, 옵티머스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이런 지적 능력,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를 그러면 옵티머스 프라임 이쪽 로봇에 넣으면은 결국 나는 평생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기억력이 보존된 것이 앞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뭐라고 해야죠? 마인드를 업로딩하고 다운로딩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3학년 이상 분들은 아시겠죠? 2학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은하철도 999처럼 철이가 로봇 인간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생을 살려고 하면은 이 인체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인드를 로봇에 다운로딩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로 화성을 개척해서 더 살아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자기는 그냥 영생을 살고 싶진 않다, 그냥 죽을 때 그냥 나는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도프너가 마지막으로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당신의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퓨처, 가장 큰 미래 계획이 뭐냐 하니까, 내가 가장 큰 희망은 인류가 화성에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드는 거래요. 화성 갈 거니까 화성을 간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진짜 화성의 진심인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진짜 화성 이주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느꼈냐면, 테슬라 봇 화성에 가서 일단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마련하려면 인체가 못 가잖아요. 일단은 로봇들이 가서 화성을 개척해야 되겠고, 개척한 다음에 결국은 뭐 스페이스X 로켓으로 날려야겠죠. 그 로켓을 날리는 거 물론이고, 그 다음에 화성에서 개척을 하려면 전기차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태양열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원자력 가서 이제 원전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전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결국 이거 화성에서 이렇게 돔 형식으로 지어서 인류가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결국 이게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스마트팜을 왜 하냐, 여러분들도 좀 의아해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쓰이겠지만 결국은 우주에 나가서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스마트팜 이런 기술이 화성 가서는 더 많이 그 돔 안에서 이렇게 키워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으로 더 많이 쓰일 거고, 대체육 개발을 왜 하냐,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대체육도 결국 화성이나 아니면 이런 이주 계획에서 결국 이주를 한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식량을 챙길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화성 개발이 있으면은 결국 이런 스마트팜이나 대체육이나 아니면 전기차나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AI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로봇 이런 산업도 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뭐 올해나 내년까지 자율주행 이제 인간보다 더 정확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에 뭐 ETF로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전기차의 미래는 아직도 밝으니까 일단은 이런 단기 악재로 차이나 전기차가 떨어졌지만 결국은 나스닥이나 이런 전기차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갈 거고, 나스닥 기술주는 지금보다 몇백 배는 더 가야
이런 화성 이주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류가 꿈꾸는 더 나은 4차 산업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가격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이런 변동성, 이런 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많이 수량을 잘 모아 가시고, 더 버텨서 더 멘탈 조절을 하셔서 더 크게 수익을 보시고 이제 더 큰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제 유튜브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